강릉시장 당선인이 1번 공약으로 내세운 옥계항 확장과 개발을 실제 추진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성비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 이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자문위원 6명이 해촉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연중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동해안에 들어선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건설 현장의 원자재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 중이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은 제1공약으로 옥계항 확장과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하고 복합 물류항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강릉 옥계항. 강원도가 관리하는 무역항이지만 항을 건설한 시멘트 회사의 전용 항만으로 쓰여 시멘트와 유연탄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옥계항 개발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항만 확장은 물론 컨테이너 항로를 유치해 복합 물류항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옥계항을 복합 물류항만으로 체질 개선하여 컨테이너 물류단지를 만들면 항만과 철도가 연결되는 물류의 큰 축이 연결됩니다. 옥계항은 지난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주 내용은 2030년까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1개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동해 신항처럼 항만을 확장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항만을 확장하거나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만들려면 이 기본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합니다.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적어도 2025년 말 해수부가 수정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용역 결과가 반영돼야 하는 등 기간과 비용 면에서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 절차 이행하는데 최소 1년 반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어떤 관계 기간 협의라든지 중앙항만 정책 심의회를 거친다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컨테이너 항로 유치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하역 장비는 물론 컨테이너선 전용 접안 시설과 야적장을 설치해야 하고 항만 인근의 교통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별도의 항로 보조금 지급도 필요한 데다 옥계항 배후 부지에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마땅한 기업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보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인센티브와 함께 이제 기본적인 물동량을 보고 이제 선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동량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조금 모자란 편이고.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도 지난 2009년과 2014년 두 차례 컨테이너 전기 항로를 개설했다가 물동량 부족과 하역시설 미비로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성비위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위원들이 자진 사퇴하거나 해촉됐습니다. 교육감직 인수위는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인수위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고 성비위 징계를 받았던 자문위원 2명 등 6명은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5명 가운데 성비위 외에도 과거 징계를 받았던 인사들이 적지 않아 자질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당선인이 첫 만남을 갖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신 당선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특구 조성 방안 공동연구와 대학 졸업까지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제 중고교 유치 등의 협력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당선인은 김 당선인에게 원주시 반도체 미래형 마이스터고 설립과 맞벌이 학부모 돌봄 100% 수용, 강원특별자치도 전담 조직 구성 등 협력 사항을 전했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이 간부공무원 배우자 모임인 늘 푸른 회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장 인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시장을 포함하는 지휘부와 속초시청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배우자로 구성된 봉사동호회 늘 푸른 회가 예전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선도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사모임의 성격이 강해져 취임 이후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또 7월 1일 취임 이후엔 시장의 승하차 시 문을 대신 열어주거나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등의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의전을 전면 금지해 권위주의적 관행과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대책기간이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선 피해 복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취약지인 동해안 지역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비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은 해안을 따라 순식간에 강원도 삼척으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도깨비불처럼 날려 급기야 한울 원전까지 근접했습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진화력을 집중 배치해 한울 원전 방어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한울 원전에 자체 소방력이 있었지만 소방차 2대와 인력 25명이 전부여서 독자적인 방어가 힘들었던 겁니다. 당시 동원됐던 소방차 105대 중에 거의 40대가량의 소방차가 이 일대 원전을 포위하고 불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됐던 헬기 중에 가장 용량이 큰 최신 장비들이 다행히 한울 원전은 피해를 비껴갔지만 이러는 사이 산불이 확산된 곳에선 큰 피해가 났습니다. 자체 소화 능력이 없는 한울 원전 인근의 변압시설과 전력시설도 거센 불길에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외부 전력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산불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부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비상디젤 발전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다 고장이 났을 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던 거거든요. 특히 한울 원전에서 전국 각지로 보내는 송전선로 4개 노선 가운데 3개 노선이 불타면서 50여 차례의 고장이 났고 자칫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또 울창한 소나무 숲에 늘어선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의 접근을 방해해 산림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바람방이 이제 고압선 쪽으로 송전선 쪽으로 가게 되면 연기가 그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연기가 그 송전선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줄이 길기 때문에 이게 또 송전선 같은데 또 좀 위협이 되고. 이렇다 보니 진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력이 특정 시설 방어에 쏠리고 진화 헬기가 제때 도움을 주지 않아 예상보다 피해가 컸다고 말합니다. 산불이 확산되는 곳에 낮게 떠가지고 물을 뿌려야 초기에 진압이 빠른데 송전선로가 있다 보니까 높이 떠서 물을 뿌리니까 물이 전부 다른 데로 흩어지고 진화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산불 취약지인 동해안 지역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물류 대란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원자재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고은리의 단독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기초공사를 끝내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끝나면서 당초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부쩍 상승한 건축 자재값이 걱정입니다. 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만 15%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보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레미콘과 시멘트, 목자재까지 작년보다 많게는 20%가량 값이 뛰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건설 비용 오름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45.2%, 건설 비용은 매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에도 16.5%포인트 높습니다. 이처럼 건설 비용이 높아지면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건설 자재에 대한 수요가 몰린 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겹쳤다고 진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원자재 공급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의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웃돌아 분양받을 엄두가 나지 않고 건축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주택을 새로 짓기는커녕 리모델링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서민들은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과 경북, 부산, 울산 등 4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해안권 관광자원 홍보에 나섭니다. 이들 시도로 이루어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강릉역과 포항역, 동해 남부선 객차 안에 동해안 주요 관광지 사진을 붙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묵호항과 장호항 등 7번 국도 일대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등 4개 시도는 2004년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등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하루 확진자도 전날보다 감소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315명으로 전날보다 134명, 직전주 같은 요일보다 225명 줄었습니다. 이번 주 1일 평균 확진자는 344명으로 3주 연속 3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36명, 동해와 속초 각각 14명 등 300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1000여 명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5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폭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주택과 연료, 음식, 숙박, 식료품 등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제조업 업황 실적 지수는 82로 4월보다 6포인트 올랐으며 비제조업도 13포인트 오른 77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